중학교 역사 시간이지만 또한 그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번외편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2학년 역사 과정에서 한국사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되어 이러한 번외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중요한 정치인으로 수십 년간 활동을 했던 한 분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20년 동안 계속 보수가 집권해 왔고 진보가 집권한 역사는 10년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학생들이 자칫 우리는 그 1800년대부터 계속 보수 정권만 있었고 진보 정권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고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 근대 사회죠. 우리 그 1800년대 같으면 전근대 사회인데 이 전근대 시대 때부터 벌써 이게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집어넣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분께서 생각하신 거는 노론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다. 그래서 노론은 보수,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 뭐 서로는 진보인가요? 아니면 이제 옛날 동인에 속해 있던 아마도 이 남인을 생각하는 것은 남인이나 북인은 진보 뭐 이렇게 생각해서 조선의 분당 정치 역사를 진보파와 보수파의 대결로 보고 나서 보수파였던 서인 계열이 승리하고 그 중에서 다시 좀 더 보수적이었던 노론이 승리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노론의 후예들이 조선을 계속 장악해 왔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거기에서 노론들이 친일파로 변신하고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친일파가 다시 친미파로 변신하고 자봉어로 변신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저변에 들어있는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빵! 네, 모두 틀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이덕일이나 뭐그 이인하나 이런 분들의 역사 소설 이런 분들의 글을 자꾸 읽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광해군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군주 그리고 인조반정은 이 개혁에 저항한 보수 반동의 움직임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군주 그런데 노론들이 껄끄럽게 생각해 가지고 정조를 제거하고 다시 노론 보수 정권을 되살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광해군이 과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군주였는지는 아직 역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당시 사정으로 봤을 때 광해군이 했던 그 인목대비를 폐비했던 그 폐모나 그 자기 형제였던 영창대군에 대한 살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용서받기 어렵죠. 이걸 진보라는 이름으로 글쎄,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뭐 광해군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00년 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조부터 가야겠죠. 사실 조선시대 군주에게 조선시대 왕에게 진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정조는 당시에 뭐 그래도 굳이 따지면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당시 이미 중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양명학이라든지 고증학 같은 혹은 그 일본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던 서양의 학문들 뭐 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급하고 그거를 접목해 가지고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이게 진보고 개혁이었겠죠. 물론 정조는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었고 조선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킨 뭐 르네상스의 주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재능이 뛰어난 그런 군주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조의 이상이 진보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가 꿈꿨던 세상은 뭐냐 하면은 당파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고 왕의 힘이 모든 신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조가 무슨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걸 꿈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정조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수원에 화성을 쌓았고 그다음에 국왕의 친위부대였던 장용령을 설치한 거죠. 왜 국왕의 친위부대가 필요했냐면요. 조선시대는 원래 그 관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도 군대를 동원하려면은 그 병조판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 병력을 동원해야 됐는데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건드리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인조반정 때의 광해군처럼 어이없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혹은 이괄의 난 때의 인조처럼 굉장히 허둥지둥하면서 정식으로 군대가 소집될 때까지 쫓겨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거죠. 철저히 그러니까 신하의 권력을 압도하는 왕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진보적이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조가 꿈꿨던 세상은 태종이나 세조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에 정조가 일찍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다.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 이후의 역사가 좀 달라졌을 텐데 정조를 보수파들인 노론이 독살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의회에 힘을 못 쓰고 일본한테 망했다. 글쎄올시다. 자, 정조가 계시던 시절이 이제 이미 일본은 이미 서양 문물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조선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청나라도 적어도 조선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거를 북학파라고 불리는 박지원이나 박제가 같은 분들은 알고 있었죠.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정조가 진보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연암 박지원 선생을 불러다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하면은 문체가 상스럽다. 정조께서는 성리학의 고전들, 그 다음에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모든 선비들은 무릇 이런 식의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체 반정이라는 것을 꾀하죠. 문체를 다시 올바르게 고치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글짓기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고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글을 쓰는 신하는 호되게 꾸짖어가지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시고 난 첫 반응이 뭐냐면, 이야, 이 청나라가 이렇구나. 아, 조선도 뭔 이런 거저런 거 바꿔야겠구나.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이 자식은 이게 문체가 왜 있다. 야, 이거. 이런 상스러운 문체를 쓰다니. 그래서 반성문을 쓰라고 한 겁니다. 이 반성문을 쓰면 내가 봐줘서 이 책이 나오는 걸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한번 벼슬에 중용해서 네 뜻을 펼쳐보겠다. 박지원 선생이 어디 보통 분이니까 나는 죽어도 반성문 따위는 못 쓰겠다. 내 책을 안 보시겠다면 그만이다. 나를 쓰지 않으시겠다면 그만이다. 내 벼슬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반성문 따위는 못 써.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글쎄, 진보적인 개혁군주 이미지가 팍 깨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정조가 살고 있던 시대의 한계입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성리학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열린 분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진보고 개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게 49입니다. 우리나라에 49인가 48인가. 얼른 생각하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조선의 임금님들을 쭉 살펴보면요, 정조께서는 상당히 장수하신 데에 속합니다. 장수하신 임금입니다. 당장 정조의 아드님인 그 순조 대왕도 정조보다 훨씬 젊어서 돌아가셨고요. 임금님들 중에 60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세종대왕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자, 성종대왕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셨을 것 같지만요, 성종께서 39에 돌아가십니다. 39. 정조보다 10년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은 저기 영조 정도가 오래 사셨고, 태조 정도가 오래 사셨죠. 태조께서. 근데 워낙 태조께서는 왕을 워낙 연세 많이 드신 상태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사실 이 조선의 왕이라는 자리가 3D 직업입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모자라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래 오래 살 수도 없는 데다가 맨날 앉아서 일을 하니까 운동은 부족한 데다가 또 드시는 건 얼마나 잘 드십니까? 더구나 정조께서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아주 술고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술뿐이 아니라 또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피우셔가지고 아마 요즘의 의학 수준에서도 그 정도로 드시고 피우셨으면은 49에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살 아니고요, 그 술, 담배 많이 하셔가지고 성인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론에 대한 오해인데, 자, 그러면 정조가 어쨌든 독살은 아니더라도 정조가 돌아가시니까 노론이 내 세상을 만났다. 그래, 노론이 정권을 잡아서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냐? 네, 노론은요 이미 그 정조 때 거의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조가 이제 장성해서 왕이 되기 직전쯤에 이미 노론이 둘로 갈라지는데,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그 앞장선 집단 아닙니까? 앞장선 집단인데,
사실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위 여부는 좀 가려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죽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임금의 자격은 현저히 없는 분이었습니다. 조금 동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었고, 좀 격렬하게 표현하면 그냥 미친놈이죠. 그것도 아주 잔혹한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될 자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노론도 있었고, 아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론도 있었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시파와 벽파로 나눠진 겁니다. 이미 노론은 갈라졌습니다. 시파와 벽파로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시파는 천주교나 그 서양 문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오픈된 개방된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벽파는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그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개화파와 그 위정 척사파도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선 말기 때 좀 비교적 개혁적인 세력과 조선 말기 때 아주 꼬장꼬장한 수구 보수 세력이 모두 다 결국 노론 베이스입니다. 노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론이 무슨 보수의 온상이다, 이거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디서 진보를 찾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갈라졌다. 더 나아가서 이미 정조가 돌아가실 무렵에는요, 노론이고 소론이고 무슨 남인이고 북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뭐로 가느냐,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로 가는 겁니다. 바로 어느 집안입니까? 안동 김씨예요. 노론이고 나발이고 그냥 안동 김씨가 짱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안동 김씨의 권력자인 김조순에게 힘을 쥐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조는 노론이라고 하는 보수파에 맞선 진보적인 정치의 리더가 아니라, 그 노론이든 뭐든 간에 신하들의 무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싫어서 왕이 직접 정치에서 힘을 행사하고자 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을 키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측근을 키울 때 제일 그 측근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뭐냐, 혼인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하들의 어떤 그 붕당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신하, 특정한 몇몇 가문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의 집단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힘센 신하 한 명, 나의 친구, 나의 사돈만 상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김조순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다른 세력들을 철저히 다 그 권좌에서 밀어내면서 안동 김씨의 독점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정치는 그 노론의 보수 정치가 아니라 그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명성황후 민씨의 집안이 뭐 그렇게 됐고 뭐 하면서 말이죠. 자, 저는 여기서 정조를 폄하하려거나 정조를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조는 조선의 27명의 군주들 중에 손꼽히는 탁월하고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다만 정조를 조선의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야지, 정조에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개혁과 진보의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엉뚱한 정치적인 의미를 씌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 시절에 이미 몰락해버린 노론, 분열하고 몰락해버린 노론이 마치 이후에도 수백 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보가 우리나라 정치를 담당해야 되는지, 보수가 우리나라 정치를 담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론 세력이 보수다, 그 다음에 이 노론 세력이 계속해서 이후 200년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변형해 가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오늘의 역사 보정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